입법 전문 변호사 조영진입니다. 오늘은 미국 생활, 특히 타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께 아주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이제 켰습니다. 위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은 영어로 얘기하면 파워 오브 어턴이라고 그러죠. 현실적으로 해외에 사는 동포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많죠. 네덜란드, 멕시코 등등,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 사신 분들은 위임장이라는 거를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한국에 사실 경우에도 위임장인 게 필요하죠. 위임장이라는 게요. 근데 사실 위임장이 많이 필요한데 위임장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시고 특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포스티어에 대해서 이제 올렸거든요. 그때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최근에 전화를 많이 주셔서 위임장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임장은 말 그대로 몸이 타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actually 타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지인, 친척이든 지인이든 누구든 그분께 나 대신 당신이 일을 처리해 주세요 라고 위임을 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흔히 생각하는 게 상속이라든지 예를 들자면요. 무슨 법률 관계, 또 무슨 부동산 매매, 주식 매매, 증권 매매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이런 거 할 때도 위임장이 있어야지만 한국에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물론 본인이 한국에 가서 그런 일을 처리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여기 해외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거리도 꽤 멀죠.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특히 동부 DC 근처에서 한국 가려면 비행기만 13시간, 14시간 타야 됩니다. 사실 만약 일본이라면 가까우니까 금방 갔다 올 수도 있고 당일날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미국은 가는 데만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죠. 특히 지금 또 코로나가 있는 사태는 더 어렵습니다. 물론 4월 1일부터 자가격리가 없어진다고 그러지만 자가격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위임장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위임장이란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큰 거 있죠. 그래서 상속이라든지 상속 포기, 상속 또 세금 내는 문제 돈을 갖다가 이제 주식으로 환전하는 거, 주식으로 샀다 주식거래라든지 모든 이런 데도 물론 필요한데요. 하다못해 작은 거에도 위임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내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할 경우에도 그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뱅킹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온라인 뱅킹이 없을 경우는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위임을 해줘서 한국에 있는 지인이 그 위임장을 받고서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통장을 정리한다든지 계좌가 얼마 있는 걸 안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부터 큰 일까지 다 필요한 게 위임장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가족이 부모님, 형제, 자녀 다 포함해서 에브리바디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해외에 거주하셔도 위임장이라는 게 발생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형제분이 계신다든지 많은 친척분들이 계시고 또 조그맣게는 조그만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놔두고 해외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위임장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위임장이라는 게 본인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개인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위임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위임장이야말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위임장 만들 때 어떻게 양식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적어야 될 게 위임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은행을 계좌를 열고 싶다. 계좌에 얼마인지 보고 싶다 그러면 제에 대한 정보 적습니다. 이제 미국 이름, 한국 이름 이제 영어로 적고요. 이제 한국 이름 한국말로 적어야겠죠. 생년월일 다음에 이제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시민권 넘버 또는 여권 번호 이런 것도 적고요. 주소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소가 참 중요한 게 영어로 적은 다음에 밑에다 한국말로 적을 때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시 영어로 얘기하면 121-1 뉴욕 스트리트 뉴욕 이렇게 한다면 만약 이거 갖다가 한국말로 121-1 한국말 뉴욕 한국말로요. 니은에다가 유에다가 이응에다가 요에다가 기억 이런 식으로 뉴욕 스트리트
뉴욕시,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게 영어만 적고 한국말 안 적으면 안 되고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법무사에서. 그 다음에 위임을 받으시는 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함이라든지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번호, 사시는 주소, 마찬가지 주소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강동, 강북구 뭐 수유동 그러면 영어로도 물론 적어야 되지만 한국말도 서울시, 강북구라고 다 적어야 되죠. 그리고 위임자하고 피위임자의 관계도 적어야 됩니다. 뭐 부모님 같으면 뭐 자녀라든지 친제 같으면 친구 뭐 이렇게 다 적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위임 사유에 대해서 적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예금 잔고 확인 이건 되게 쉬워요. 예금 잔고 확인을 위해서 위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적는 것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통장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 그러면 위임자 조용진이 가지고 있는 농협 통장에 있는 예금 현재 예금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임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는 게 좋은데요.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중요한 건요. 부동산에 대한 관계를 위임할 때는요. 부동산의 주소까지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보낼 때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든 위임을 모두 누구에게 홍길동에게 위임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부동산은 맞지만 부동산 주소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아파트면 아파트, 토지면 토지 이런 식으로 뭐 아파트 뭐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무슨 동 어디 무슨 아파트 뭐 몇 동 몇 호에 대한 거래를 피위임자인 뭐 홍길동한테 위임합니다. 또는 홍길동 씨한테 거래를 포함한 모든 재반 사항을 위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다 더 자세하게 하려면 거래 및 세금 관계에 대해서까지 넣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거래를 하게 되면 또 세금을 내야 되죠. 양도세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거기까지 포함해서 세금 관계까지 하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 돈을 팔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팔아서 만약 미국을 송금하겠다 그러면 밑에다가 거래 그러니까 메뉴에다가 첫 번째 항목에는 거래라고 쓰고 두 번째는 뭐 세금을 쓴 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는 위 부동산의 주소를 적고 판매 대금의 미국을 송부하는 재반 사업에 대해서 위임을 합니다. 라고 또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적으셔야지만 그 위임장으로서 한국에서 억셉트가 되는 거죠. 그냥 뭐 부동산을 판매합니다. 부동산 판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또는 뭐 송금에 대한 모든 걸 위임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뭐 전세를 놓겠다 할 경우도 전세되는 부동산의 주소까지 적어야 되죠. 그리고 전세 및 계약에 대한 모든 거를 뭐 홍길동 씨한테 위임합니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적지 않고 단순하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위임합니다라고 보냈을 경우는 이게 한국 행정부나 정부나 무슨 뭐 지방 자치단체 이런 데서 억셉트를 안 해서 계약이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되게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장이 상당히 길어지게 돼요. 뭐 물론 단순하게 한 건만 이제 뭐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 한 건만 한다 그러면 관계없지만 부동산 거래가 대여섯 건이다 그러면 뭐 위임장이 2장, 3장 되는 거죠. 그 제가 아포스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임장을 만드신 다음에 반드시 번역 공증을 해야 됩니다. 번역 공증한 걸 가지고 아포스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 공증한 서류를 그 사시는 곳 미국 같은 경우 주정부에다 보냅니다. 그럼 뭐 이제 버지니아는 리치몬드, 캘리포니아는 사크라멘토, 뉴욕은 알바니, 다 주도죠. 이런 주도에 보내는 거죠. 펜실베니아는 해리스버그 이런 데다 보내서 아포스티를 받아서 그 서류 원본을 한국으로 보내면 이제 한국에서 그 서류 받고 위임을 받으신 분이 거래를 한다든지 뭐 상속을 한다든지 관계되는 모든 재반 사업을 대신해서 미국에 사는 사람 대신해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위임장인데요. 이 위임장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발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해외에 거주한 게 아닌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속인이 뭐니 발생을 하게 되고 하다못해 은행을 놓고 왔을 경우도 온라인 뱅킹이 없는 한 이거를 갖다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위임장이라는 게 서류를 작성해서 한국으로 보내잖아요.
이게 무슨 원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 보내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리 익스프레스 보내더라도 또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일주일 약간 미국 같은 게 약간 안 걸릴 수가 있는데요. 대신 아포스티를 받는데 또 한 일주일이 더 걸립니다. 우편으로 보내서 받아서 처리해주고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한 2주 정도는 2주까지 약간 안 걸리는데 2주 정도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럼 2주 잡고 한국 가는 거 6주 잡으면 약 3주 정도가 걸리는데 3주 돼서 걸려서 보냈는데 만약 그게 억셉트가 안 되면 이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뭐 귀찮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귀찮고 좀 성가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만들 때 정확하게 싹 만들어서 한국에 보내야지만 스무스하게 일이 처리가 돼서 빨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어떤 그런 일을 다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이제 준비하실 분이거나 혹시 위임장에 대해서 이제 막상 하셔야 될 분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럴 경우는 다 서류가 억셉트가 안 돼서 또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진짜 그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진짜 많이 발생해요. 제가 최근에 몇 분의 이제 제 사무실에 가져온 서류를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위임합니다라고 했다가 거부됐다고 이제 그런 걸 갖고 오신 분들이 여러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 걸 봐서 위임장은 자세하게 정리가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새로운 이민 소식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